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실록 연구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사이에 묻혀있던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바로 부마민주항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마항쟁이 끝나고 나서 단 10일 뒤에 18년간 철권 통치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10월 26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부마항쟁은 다른 민주화 운동들에 비해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979년 10월 16일 화요일, 부산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은 숨이 막힐 듯한 독재의 그늘에 갇혀 있었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었으며 긴급조치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손에 쥐게 됩니다. 긴급조치권이 뭐냐고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헌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긴급조치에 대해 말만 해도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세금은 자꾸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979년 8월 YH무역이라는 가발 제조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로 들어가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젊은 여성 노동자 김경숙 씨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버립니다. 특히 김영삼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79년 10월 16일이 밝아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낮 12시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 광장에서 갑자기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처음에는 500명 정도였던 시위대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은 교문을 나서서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민들이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원들, 상인들, 주부들, 노동자들, 말 그대로 부산 시민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남포동 일대에만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빵을 나눠주고 물을 건네주면서 시위대를 응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서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산 시민 전체의 봉기였던 거죠. 다음 날인 10월 17일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일부 시위대가 동네 경찰서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강경 진압을 명령했고 10월 18일 자정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때 투입된 부대가 바로 제3공수여단, 이듬해 5월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했던 바로 그 악명 높은 공수부대였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부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시민들을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곤봉으로 구타했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끌고 갔습니다. 길거리에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는 1443명이 연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이 불길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옆 도시로 번져갑니다. 10월 18일 마산은 1960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이거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때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죽은 채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그 사건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었죠. 10월 18일 저녁 7시 경남대학교 학생 2000여 명이 시가지로 진출합니다. 마산 시민들도 부산처럼 즉시 호응했습니다. 마산에서는 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10월 19일 시위대는 마산시청을 포위했고 경찰서 여러 곳이 습격당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군대를 투입합니다. 10월 20일 정오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유치준 씨 당시 51세. 네 자녀의 아버지였고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10월 18일 그는 아침에 일하러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찾아와서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시신을 부검한 뒤 급히 매장해버렸습니다. 유치준 씨는 시위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지만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4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2019년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정확히 40년이 지나서야 유치준 씨는 부마항쟁의 첫 번째 공식 희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여고 2학년이었던 서혜인 양은 하굣길에 소형 최루탄인 사과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후 폐병과 우울증으로 지난 2000년 39살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이 아닌 부상 피해자로만 인정됐습니다. 부마항쟁이 한창이던 10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배후를 찾아라. 분명히 조직적인 배후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 바로 이 지시가 부마항쟁을 거대한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중앙정보부는 21장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부산 소요 사건 현지 출장 수사 결과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연행자 1443명의 명단과 직업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위의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시위대의 투쟁 목표는 정권 타도와 민주회복 달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 불만을 가진 반체제 분자와 일부 단체가 선동해서 교내 시위를 유발했다. 폭력 학생들이 호응 세력과 합세해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점령한 뒤 전국 일제 봉기를 계획했다. 완전히 조작된 내용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조직도를 그립니다. 맨 위에는 부산대학교가 있고 그 아래에 양서조합과 난민전이라는 두 개의 축이 그려져 있었죠. 양서조합은 좋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던 평범한 톡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이 모임을 만든 최성목 목사를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황선용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몸서리를 친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첫 질문이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냐? 였습니다. 저는 북한에 간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바로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옥상열 씨는 그냥 불타는 파출소를 구경하다가 잡혔는데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죠. 고문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서 코와 입에 들이붓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해버렸습니다. 옥상열 씨는 2018년 39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참모 권정달 씨조차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난민전이 부마항쟁의 배후라며 조직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봤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난민전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조작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배후를 찾아라고 명령하면 중앙정보부는 배후를 만들어내야 했던 거죠. 흥미롭게도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다른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45쪽 분량의 부산 마산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종래의 데모 양상과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했다. 조세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 저임금, 정치불신, 불황에 따른 취업난이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 제명 등이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과감한 정치적 유화책을 발휘해야 한다. 똑같은 중앙정보부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청와대에는 두 개의 권력 라인이 있었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였습니다. 차지철은 무조건 강경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더 세게 때려야 합니다.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시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 강력한 진압으로 위력을 보여야 한다. 이 논리는 7개월 뒤 광주에서 현실이 됩니다. 반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부산 현장을 직접 다녀온 뒤 유화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지철의 강경론을 선택했죠. 그리고 10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담화 발표를 하겠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 희생됐는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쯤 희생한들 문제될 게 있겠는가.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차지철이 김재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양반, 부산 사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뭐하는 거요. 탱크를 몰고 가서 다 깔아뭉개야 해. 박정희 대통령도 김재규를 질책했습니다. 김 부장, 자네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 저녁 7시 40분경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지철을 향해 먼저 총을 쏘았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8년간 철권 통치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김재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마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각하께서 100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유신 정권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결국 권력의 몰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유신 정권이 무너진 뒤에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10.26 사건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들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마 항쟁의 진실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부마 항쟁에 대한 어떠한 진상 규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마 항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취직도 못하고 감시를 받았으니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망자는 단 1명, 부상자는 9명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부마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드디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2014년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9년 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하지만 국가배상 책임은 없다. 그러다가 2024년 8월 현재의 대법원이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5년에 소송을 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유신철폐, 독재타도 라는 함성은 단순히 박정희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독재에 대한 거부였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10.26 사건으로 이어졌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씨앗이 됐으며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으며 쓰러진 사람들, 경찰서 지하에서 고문을 당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려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그리고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부마항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그들이 남긴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그들의 싸움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프로젝트입니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도 역사실록 연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